김영TV 김윤관입니다. 오늘은 상가 경매 진행 전에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종시 한솔동 천마을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경매 물건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소 기준보다 우선시되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라는 거죠. 그 임차인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요. 상가 경매 진행 전 임차인 보호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2018 타경 7276번 사건이에요. 대전지방법원 본원 경매 8기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경매 사건의 물건은 전용 면적이 32평입니다. 그리고 수협이라는 은행에서 경매를 진행시켰기 때문에 임의 경매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202동 그러니까 천마을 아파트 202동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경매 물건이라 32평이고 하다 보니까 감정가가 10억입니다. 그리고 한 번 유찰되고 또 한 번 유찰돼서 최저가 49%, 30%씩 저감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4억 9천만 원이 최저가로 경매가 진행되는 거고, 경매 기일은 2019년 5월 9일입니다. 원래 1월에 경매가 진행됐어야 되는데 채권자가 기일 변경 신청을 해가지고요. 재다시 잡힌 날짜가 바로 2019년 5월 9일입니다. 여기서 보면 임차인이 두 분이에요. 임차인이 두 분인데 한 분은 채무자예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일도 2017년 9월 20일이라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뭐냐면 사업자 등록이 2014년 11월 3일이에요. 보증금 1억에 월 450만원, 환산 보증금으로 따지면 5억 5천만 원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근저당이 2015년 2월 25일 수협은행인데 이게 말소 기준이거든요. 보면 말소 기준보다 우선이에요. 2014년 11월 3일. 선순위 임차인이네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 떠안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환산 보증금을 초과하면 어떻게 된다?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없다. 현재 상가 임대차 보호법으로 따지면 당연히 대항력을 인정받습니다. 환산 보증금을 초과해도요. 그렇지만은 2015년 2월 25일 이 말소 기준을 기준으로 한다면 환산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 시기였어요. 이 대항력이 인정받는 시기는 2015년 5월 13일 이후입니다. 그때부터 계약이 된다든지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대항력을 인정을 받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 법 2015년 2월 25일 이 법을 적용을 받는다면 이 임차인은 어떻게 된다? 대항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대항력이 없다면 임대차 보증금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낙찰자가 어떻게 된다? 보증금을 인수받겠는가라는 거예요. 인수를 안 받겠죠. 이 법을 적용을 한다면. 중요한 사건인데 입찰을 들어가실 분들은 이런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입찰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항력이 없다. 그래서 인도명령 대상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한 푼도 못 받는다라는 거. 중요한 사항이니까 한번 보고요. 오늘은 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면요. 제가 한번 의뢰를 받은 게 아니라 전화를 받은 게 있어요. 세종시에 있는 상가 임차인인데 임대인이 상가를 많이 갖고 있다 합니다. 많이 갖고 있대요. 근데 은행에 대출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자를 납입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얼마에 있냐면 그때 당시 보증금 2천에 200인가 250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찾아와서 도저히 자기가 감당할 수가 없고 아무래도 경매가 진행될 것 같다 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임대인이 굉장히 양심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임차인한테 계약서를 다시 써주겠다. 내가 이제 경매가 진행될 거니까 어차피 그분이 권리금을 한 3천 정도 주고 들어왔는가 보더라고요. 그 상가를. 그래서 내가 어차피 차임을
안 받겠다. 보증금만 가지고 내가 차임은 보증금 돌려줄 수가 없으니까 보증금만 가지고 내가 임대차 계약을 써주고 월차임을 안 받겠다. 그래서 보증금 2천에 월차임 뭐 그때 당시에 보면 뭐 조금 받는다고 했던 것 같아요. 20인가 30 뭐 그렇게 받는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월차임을 제로로 해서 임대인하고 협의를 해라. 그래서 관리비만 내고 있는 것이 어떠냐라고 써달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예, 이분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환산보증금 안에는 들어와요. 지금 보증금 2천에 뭐 50을 쓰던 이렇게 하면 환산보증금 안에는 들어오지만 어떤 건 뭐에 안 들어온다? 일정 보증 금액 이하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만 최우선 변제를 받는데 이분이 보증금이라도 좀이라도 가져오려면 어떻게 된다? 일정 보증 금액 이하로 들어와야 되는데 일정 보증 금액 이하가 뭐 어떻게 되겠어요? 현재 법을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거 똑같아요. 말소 기준이 언제냐가 중요하잖아요. 뭐 2014년, 그러니까 2016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분이 말소 기준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16년이다 그러면 세종은 1억 8천입니다. 2016년 정도에 이 법이 바뀌었어요. 세종시가 원래는 2014년에는 기타 지역이었어요. 근데 2016년에 3월 달에 광역시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2018년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기타 지역으로 봐야 돼요. 그럼 1억 8천에 가 환산보증금 아니고 그 이유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정 보증금액 이하가 얼마겠습니까? 3천만 원이에요. 그럼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가 10만 원만 돼도 어떻게 돼요? 10만 원만 돼도 보증금 팩하면 1천만 원. 거기에다가 하면 3천만 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월세가 없는 걸로 해라. 그럼 2천만 원이면 이분은 얼마를 받을 수 있냐? 최우선 변제로 1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천만 원 받고 그동안에 월세 경매 진행 쭉 경매가 이제 개시가 되고 진행되려면 한 1년 정도가 걸리잖아요. 네. 1년 동안에 그동안에 뭐 월차임 제로로 무상으로 있으면 뭐 자기의 권리금 주고 들어온 거라든지 임대차 보증금 전액은 변제받지 못하겠지만 일부는 변제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만큼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있던 거를 그분이 그나마도 임차인을 위해서 변제받을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 굉장히 좋은 임대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도 상가가 경매에 들어가기 전에 임대인분들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무상으로 임대차를 써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개시 전에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임대인분들이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고 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뭐 보증금액 일정 금액이라도 찾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이것이 되지 않을까. 경매가 되기 바로 전에 만약에 짜고서 이렇게 한다면 안 되겠죠. 근데 양심 있는 분은 어떻습니까? 경매 진행될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양심이 있어요. 내가 또 돈 안 받을게. 임대차 계약 다시 쓰자. 보증금 2천에 쓰는 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뭐 하여튼 좋은 팁이라고 생각해요. 될지 안 될지 그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예. 근데 뭐 적절한 거다라고 하면 가능해요. 그리고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잖아요. 환산보증금 바로 환산보증금이 어떻게 돼요? 이내잖아요. 확정일자 가능합니다. 세무서 가서 확정일자도 받고 진정한 계약이잖아요. 네. 그래서 경매 개시가 되기 전에 임대인분들은 임차인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예. 오늘 뭐 좋은 정보인지 뭐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좋은 정보가 됐으면 싶고요. 만약에 진짜 영세 임차인을 위해서 임대인이 조금이라도 생각하신다면 이런 방법도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